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덕후 여러분. 공휴일 특선 만화 영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아티스트 중에 메비우스라고 있었거든요. 본명이 장지롱과 그렇죠. 그 뭐 미야자키 하야오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 만화 애니메이션계에도 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했었냐면 그 프랑스에서 그 그랜다이저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엽기적인 자료들을 다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메비우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프랑스의 그랜다이저가 최초로 방영된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비롯해서 당시 그 프랑스의 많은 어린이들한테 그 엄청난 미래의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날을 이제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특별히 국경일로 만들 것도 없이 이미 국경일인 날에 이제 방영이 되어서 역대급 임팩트를 남겼던 작품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1989년 현충일에 방영되었던 지옥의 외인 부대 에어리어 88입니다. 제로제로 편대 전원 공격 가자. 아직도 저는 그날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정확히는 6월 5일 날 그 원작 애니메이션의 1탄인 이 배반의 하늘편하고 그 2편인 늑대들의 조건 이렇게 두 편이 이제 방영을 묶어서 했었고요. 현충일 날 그 마지막 3편인 그 불타는 신기루편 이렇게 해서 방영이 연달아 방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공휴일 특선 만화가들이 이제 국내에 방영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방영되었던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 그 TBC에서 그 사이보그 009 극장판 1, 2탄을 이제 그렇게 연달아 방영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MBC에서 요코하마 미스테르의 삼국지를 그 설날 연휴 동안에 묶어서 방영했던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평일을 끼고 이제 연속으로 방영했던 경우는 에어리어 88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충일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보통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저 같은 오독을 빼고 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안 보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애니메이션 안 본 놈들까지 막 그 어떻게 본 지옥의 외인 부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한테 또 막 와가지고 도대체 그 마지막에 그 진이 이제 산 거냐 죽은 거냐를 막 물어보고 뭐 굉장히 그날 뭐 하루 종일 그 작품이 이제 화두가 되었었는데, 심지어는 그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이게 이틀 연속으로 방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작 애니메이션의 존재를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시리즈물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당연히 그 다음 주에 이 다음 편이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방영이 안 하니까 막 KBS에 이제 항의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다음 편 방영을 안 하냐 그런 전화가 막 빗발쳤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시에 이 작품이 국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제 인생 애니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그 모든 동력을 좀 끌어모아서 이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래 이 에어리어 88은 이제 만화가 원작이죠. 당시 이제 신의 작가였던 신타니 카오루의 이제 출세작이기도 한데요. 이 신타니 카오루는 실제로 어렸을 때 그 항공기 파일럿이 장래의 희망이었다고 해요. 근데 중간에 그 색을 이제 구분 못하는 그 생맹이라고 하죠. 그 장애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아쉽게도 그 꿈을 접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항공기 운송회사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도 만화가거든요. 그 아내가 우연히 그 은하철도국으로 유명한 마스모토 레이지가 이제 문화생을 구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남편도 이제 만화에 소질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소개로 이제 마스모토 레이지의 이제 문화생으로 이제 만화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스모토 레이지한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특기를 배우게 되죠. 이제 하나는 뭐였냐면 그 밀리터리에 대한 지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소년 만화이지만 마치 그 순정 만화를 보는 것 같은 그 캐릭터들. 좀 당시 이제 소년 만화에서는 그런 그림체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장기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스모토 레이지 문화에서 있으면서 이제 몸에 익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습작들을 거쳐서 이제 79년도에 그 당시 소년 빅코믹이라는 잡지에 이제 에어리어 88이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뭐 연재 시작과 함께 엄청난 이제 화제를 모으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그 중동의 그 전황을 이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현실적인 그 세계관 위에 그 전 세계의 그 전투기들이 이제 한 곳에서 이 전투를 펼치는 아주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서로 이제 믹스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주목을 모으게 돼요. 당시 그 소년 빅코믹에는 아다치 미츠루의 그 미유키가 연재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유키하고 인기 순위 1, 2위를 다툴 만큼 엄청난 그 인기를 이제 모으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연히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기획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좀 그 난항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원작이 어느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TV 시리즈로 만들기에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고품질의 이제 극장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작이 또 그 분량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편짜리 극장용으로 이제 만들기에는 또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쉽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일본에 그 OVA,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이죠, 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게 돼요.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비디오 전용 애니메이션인데, 이 장르의 특성은 뭐냐면 그런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아니라 어떤 특정 팬덤이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 그 부류들을 어떤 특정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리어 88한테 아주 그 더 적절한 그런 매체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OVA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에어리어 88의 애니메이션 기획은 이제 탄력을 받고 추진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오히려 그 매체를 정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세계 최신의 전투기들이 모여서 막 그 도그파이트를 하는 그 장면을 연출해 내야 되는데, 그걸 연출할 감독이 과연 일본에 있느냐 하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진 거죠. 자, 이 어려운 이 작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감독이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토리우미 히사유키 감독이었던 거죠. 아마 이 이름은 좀 낯설게 지금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이 감독님이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그 옛날 독수리 오영지의 감독이셨죠. 그리고 닐스의 신기한 여행의 감독이셨고요. 그리고 태양소년 에스테반의 감독이셨습니다. 자, 이 세 작품 혹시 그 공통점이 발견되시나요? 이 세 작품한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바로 비행입니다. 예, 하늘을 나는 거. 예. 독수리 형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닐스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지 못하는 거위를 날게 해서 닐스가 거기에 타고 여행을 떠나는 그 모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 에스테반의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황금 콘돌의 그 비행씬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하늘을 나는 연출에 있어서는 거의 뭐 따라잡을 수가 없는 명인이죠. 심지어는 그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리움이잖아요. 성의 첫 자가 토리, 세조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하늘을 나는 것과 뗄 수가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감독님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에어리어 88의 이제 감독으로 낙점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난항을 겪었던 이 애니메이션 기획이 이제 첫 발을 뒤지고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당시 토리비 감독이 원래 타스랑코 프로덕션 출신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정예 멤버들 데리고 나와서 설립되었던 그 스튜디오 삐에로에서 에어리어 88의 OVA판 애니메이션이 이 제작이 추진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체도 정해졌고, 이제 스텝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산이 남았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이제 공상과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상과학물은 그냥 뭐 상상해서 모든 걸 연출하면 되는데, 에어리어 88은 실제 뭐 전 세계 공군에서 운영 중인 그 기체들을 실제 애니메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증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또 그런 거를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당시 제작진이 이제 어떻게 풀었느냐, 당시 이제 제작기를 좀 짜서 보게 되면, 먼저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일본이 그 밀떡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프라모델이나 뭐 모형 잡지, 모델러, 이런 측면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작품에 들어갈 어떤 디자인들을 해 나갔다고 해요. 자, 근데 디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 전투기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당시 제작진이 이런 에어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퇴역 파일럿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터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체별로 특성이 뭐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다 이제 연출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장면을 또 알려주고 서로 의견을 교합해서 그 장면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솔직히 지금 기준에 봐도 그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울,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그런 영화 탑건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전투기들의 도그파이트 씬들이 실제로 연출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제작진이 그런 정교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장면에 다 담겨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그 더더욱더 이제 그 고증을 따지시는 일부 이제 밀떡들의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분들이 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게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극적인 재미를 이제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장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이런 상업용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에어리어 88이라는 작품을 이제 명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전투기들의 화려한 액션 장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 야심에 찬 친구한테 이제 배신당해가지고 그 낯선 중동의 하늘에서 복무견을 다 채우거나 아니면은 그 위약금을 다 지불할 때까지 이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그 지인의 기구한 운명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봐왔던 애니메이션들의 어떤 주제의식과는 이제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잖아요. 특히 그 엔딩 장면. 저는 솔직히 그 KBS에서 처음 그 엔딩을 봤을 당시에는요, 이게 뭔가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이거 방송국에서 자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솔직히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힘든 엔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엔딩을 그전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 신기한 게 이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이제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스란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가지고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뭐 저는 이렇게 제가 전문적인 그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장면을 이렇게 현학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설명드릴 그런 뭐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굳이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은 비록 이게 그 잔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영화에서 뭐 열린 결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근데 솔직히 보면은 그 뭐 열린 결말이랍시고 뭐 아주 무책임하게 묻지마 엔딩으로 끝낸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에어리어 88의 그 엔딩은 솔직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진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돌아가는 길에 뭔가 일말의 어떤 다른 가능성이,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그 장면에서 남겨줬던 것 같거든요. 그 실제로 그 에어리어 88은 이제 그해 일본 아니메 대상이라고요. 그 1년 동안 나왔던 그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중에서 이제 최고의 작품을 뽑는 그 시상지도가 있었는데 그 일본 아니메 대상에서 OVA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 OVA 초창기 때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이 해는 그 메가존 23이라고 이미 뭐 대상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작품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 작품이 수상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트리고 바로 이 에어리어 88이 대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선정 사유를 보더라도 그 기존의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문법을 깨트리는 그 공모한 엔딩에 심사위원들이 아주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애니메이션 사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그 아주 특별한 엔딩을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판 에어리어 88의 그 엔딩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원작의 경우처럼 뭔가 좀 억지로 이어붙여서 가는 형태로 더 만들어졌다면 과연 그 제가 느꼈던 그런 엄청난 그 잔상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에어리어 88의 그 엔딩 연출은 진짜로 뭐 이 작품이 왜 위대한 작품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에어리어 88의 그 감동을 이제 배가시키는 또 다른 요소 중에 음악이 있습니다. 그 에어리어 88의 음악을 맡으신 분은 이제 리타 이치로라는 분인데요. 과거에 이제 그 토리미 감독하고 그 제자인 오시마모루가 공동 감독했던 그 달로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세계 최초의 이제 OVA로 알려진 그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의 음악도 이제 리타 이치로가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토리미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에어리어 88의 음악도 리타 이치로가 맡았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음악적 그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맞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음악들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리어 88의 음악은 그 음악만 이제 따로 이제 들어보게 되면 그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쫙 펼쳐져요. 그만큼 그 장면에 맞게 음악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좋아하는 장면 중에 그 전황이 이제 기울어서 그 샤키가 자기의 그 숯불을 이제 프랑스로 이제 망명을 시키려고 그 진한테 이제 마지막 임무를 이제 부여하죠. 그때 이제 그 동료들이 그 전투기를 다 몰고 나와서 그 진을 에스코트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전쟁 영화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연출될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순간에 나오는 그 BGM이 정말로 그 감정을 이제 복받쳐 오르게 하면서 너무나 그 장중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정말로 이제 감동을 이제 배가시켰던 아주 그 에어리어 88의 이 명곡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딩 장면. 그
엔딩에 이제 써였던 곡이 그 이제 비련의 방아쇠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장면에서 그 동료들이 막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이제 그 진은 끝까지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그 마지막 이제로 가는 그 장면에서의 음악이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영화의 엔딩 부분에 쓰여지는 음악들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친 다음에 이제 페이드아웃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곡은 그 뭔가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비장미가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이제 의도했던 그 아주 그 공허한 그 엔딩을 맞이하기 위한 그 단계로 끌어올리는 정말로 곡의 제목과 같은 그 방아쇠 같은 곡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로 뭐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감동에 젖게 되는데요. 뭐 이 밖에도 그 에어리어 88의 그 곡들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한 곡도 버릴 곡이 없을 정도로 다 그 명곡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애니메이션 음악 OST들도 뭐 너무 좋아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아끼는 이 에어리어 88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음반입니다. 자, 모두가 궁금했던 바로 그 질문. 그러니까 진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답이 실제로는 이제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의 그 뒷이야기가 이제 원작 만화상에서는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인기도를 반영하듯 이제 국내에도 이제 해적판 만화가 이렇게 완결까지 이제 출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적판으로 본 분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정발판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제 그 원작 만화를 보게 되면 그 스케일이 거의 이제 뭐 거의 이게 전 지구권으로 확장되거든요. 또 이제 되게 그 황당한 막 신무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뭐죠? 그 적군의 그 지하 수로를 따라서 이제 몰래 들어가서 이제 폭발하는 그 그랜드 슬램이라는 핵무기가 막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진이 그 아랍의 그 왕족을 이제 구한 그 대가로 로또를 맞아가지고 그 맥코 영감한테 이제 항공모함을 사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항공모함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카운터 어택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그 리얼리티를 이제 담보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작 만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황당무계하게 펼쳐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과거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좀 평가를 이제 낮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죠. 예.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이제 그 뭐 만화적 상상력의 어떤 연장으로 보게 되면 뭐 만화는 만화대로 또 그런 또 재미를 주는 것이니까 뭐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 이제 만족하고 이 원작 만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이제 그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미키 사이먼의 그 새로운 그 파트너로 등장하는 그 세이렌이라고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그 사기개 같은 그 전투력을 보여주는 그 여성 파일럿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미키가 죽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서 둘이 같이 장렬하게 그 전사를 해요. 너무 그 이제 뭐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그 주옥 같은 또 각 일화들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작 만화는 원작 만화대로 또 그런 뭐 만화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2004년이었나요? 그 에어리어 88이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제작한다는 그 발표가 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 드디어 그 OVA 시리즈의 그 뒷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그 기대를 했었죠. 아, 근데 이제 그 나온 작품의 그 결과는 그 과거 OVA판에서 만들어졌던 그 분량만큼을 굉장히 좀 어중간하게
마무리하고 끝나는 형태로 나와버렸어요. 게다가 그 애니메이션의 완성도가 어떻게 그 십수년 전에 만들어졌던 작품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CG 기술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완성도도 너무 꽝이었고, 심지어는 그 원작자인 그 신타니 마오카오루가 그 좀 불편한 심기를 이제 보였을 정도로 완전 기대 이하의 작품이 이제 나와버렸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모두가 좀 좀 잊고 싶은 좀 망작이 좀 되어버린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너무 그때 좀 아쉬운 감정이었는데, 딱 그 무렵에 좀 그 위안이 되는 물건이 하나 이제 국내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에어리어 88 그 완전판 DVD 박스가 그 DVD N이라는 곳에서 국내에 정발로 출시가 돼요. 자, 이게 왜 이제 완전판이냐면요. 그 과거 그 에어리어 88이 그 KBS 방영 당시에 그 아이러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게 이제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작품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작품에 어떤 문제가 당시 방영 당시에 있었냐면, 악역인 그 칸자키, 그 신기호. 예. 그 신기호가 그 마지막에 막 그 주식 빼돌리고 횡령해가지고 이제 빵에 가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악당의 최후, 적어도 그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 징악적인 부분으로 이제 결론 나는 그 부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신기호의 검거 장면이 이 친구가 그 직전 커트에서 그 진의 여인이었던 그 세이한테 이제 몹쓸 짓을 하려고 하다가 잡히거든요. 그 바람에 그 시퀀스 전체가 이제 통편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걸 봤을 때 제가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아니 어떻게 이 애니메이션은 악당의 그 최후가 없지? 도대체 저 놈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풀리지 않은 그 감정이 이 귀퉁이에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DVD 완전판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분들께서 그 당시에 이제 삭제되었던 장면들을 다 복원해가지고 재도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십수년 후에 이제 정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이규하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성우가 되어 계시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쉬운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몇몇 커트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시 다 이제 소집해가지고 이 완전판 더빙을 시전해서 나온 게 이 DVD 박스예요. 그래서 저 굉장히 아끼는 그 정발판 DVD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를 뭐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에어리어 88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소장을 해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DVD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의미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김에 그 하나 물건이 또 있는데, 레트로 그 게임 카페 구작동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그 고복인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에어리어 88 그 가이드북을 이제 손수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자를 처음 보고 너무 놀랐는데, 와, 세상에 저보다 에어리어 88을 이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그 가이드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로 한 땀 한 땀 정말로 이 에어리어 88에 대한 이분의 이제 애착이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도 이런 책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에어리어 88 관련된 뭐 상품도 있고 DVD도 있고 뭐 LD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떠나서 저한테 가장 좀 소중한 수량품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정발판 DVD와 이 가이드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1989년 현충일에 방영되었던 021 투썸 만화 영화 지옥의 5인 부대 에어리어 88에 대한 그 저의 추억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그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에어리어 88에 대한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대부분 이제 줄거리 요약 위주로 이제 편집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에어리어 88에 대한 작품은 그 표면적인 그 줄거리 그 이면에 있는 그
각 캐릭터들의 아주 그 복잡한 그 사연들이 이제 복선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에어리어 88을 처음 봤을 때, 이제 그 10대 후반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뭐 사랑도 포기하고, 이제 자유도 포기하고, 그 교수형이 기다리는 그 지옥의 1번지, 그 에어리어 88로 돌아가는 그 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먹을 저도 쥐었었죠. 근데 이제 그 후로 그 20대 후반쯤에 이 작품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 주인공 진보다 그 칸잡기 신기호라는 인물이 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사회에 나가보고 이제 그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라는 또 다른 이 전장에서는 신기호처럼 이제 행동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패배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그 신기호의 그런 모습이 더 좀 현실적인 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물음표를 이제 던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쭉 하다가 40대 초반쯤에 이 작품을 보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인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에어리어 88을 그동안 수없이 봤는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요. 불사조 찰리였습니다. 그 극 중에서 보면 이 찰리는 그 진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청부를 받고 다시 에어리어 88에 돌아온 이제 과거의 에이스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정체를 떠나서 그 찰리가 돌아왔을 때 그 미키가 찰리한테 이제 왜 돌아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찰리가 이제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이 그립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이 그립지. 어느 한 곳이라도 이제 정착하지 못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아, 되게 그 뼈 때리는 대사였는데요. 당시 제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일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어떤 그 좀 한계를 부딪혀서 그 무렵에 이제 그 출판사에 들어가서 이제 애니메이션과 이제 무관한 그런 책들을 이제 내고 있을 때였는데, 딱 그때가 이제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찰리의 그 대사를 듣고 이제 기술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 당시 그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이라는 작품에 이제 프로듀서를 맡게 돼요. 그 작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제 100만 관객을 넘고 그 당시 기준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2위에 오르는 그런 성과를 이제 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리어 88이라는 작품은 저한테 일종의 그 삶에 이제 지침이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어렵고 힘들 때면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그런 작품인데요. 또 뭐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혹시 뭐 60대가 되어서 이 작품을 이제 다시 본다면 그때는 또 어떤 인물이 제 눈에 들어올지 뭐 이제 이렇게 뭐 맥코의 영감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그런 게 이제 항상 이제 궁금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리어 88은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그 무엇인가가 이제 발견되는 이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에어리어 88이라는 작품을 이제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공휴일도 길고 하니까 한번 작품을 다시 좀 소환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나의 또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캐릭터는 그 안에 누구일까 하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그건 또 그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어리어 88에 대한 저의 추억들을 이제 다 소환하고 저의 덕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 공휴일날 방영되었던 작품들을 계속 소환해서 여러분들하고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イエスかノーかの答えを出すのがあなたの仕事だ。我々は過去何百回もの核実験で太平洋を汚してきた。今さらちっぽけな核魚雷一発に何の遠慮気兼ねがいるというのですか。ちっぽけな一発か。これが大きい一発にならなければいいのだが。1980X 年、東西ドイツの国境付近で米ソ両大国が戦闘を開始した。それは世界中を巻き込む全面核戦争の引き金となった。東京は24時間以内に制圧する見込みです。パリも明日中には陥落します。問題はテヘランとバグダッドです。アメリカは総力をつぎ込んで反撃に転じ、我が軍を押し戻そうとしております。ソビエト空軍機に警告する。あなたはすでに日本の領空を侵犯している。直ちに退去せよ。我が合衆国の栄光を傷つける者は絶対に許さず、直ちに報復攻撃を命ずる。私のすべてをその手で抱いて愛の絆につながれて二人ならあらゆる軍事的科学的データに基づき恐るべき世紀末戦争の全貌を描いた衝撃の話題作フューチャーウォー 198X 年